내 이름은 시오야스 유키나, 32살 주부다. 오늘은 날 괴롭히고 본자랑만 하던 친구에 대해 얘기해볼까 한다. 난 평소에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요즘 유행하는 셀프 카운터 카페가 아니라 옛날 느낌이 나는 찻집이다. 거기서 매일 5일 하루 8시간 동안 풀타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 시간이 점장님과 비슷하다. 거기다 집에서는 가벼운 부업도 하고 있고 애까지 키우고 있어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남편이 일을 그만뒀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는 평범한 가정이었다. 2살 연상의 남편과 유치원생 딸이랑 셋이서 살며 집안일을 하면서 카페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3, 4일만 카페에 나가는 정도였다. 남편은 중학교 교사였는데 대학 졸업 후 바로 선생님이 돼서 10년 정도는 교사 생활을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다녀왔어. 남편이 아직 오후 1시밖에 안 됐는데 집에 돌아왔다. 너무 일찍 퇴근해서 놀란 나는 엄청 빨리 왔네? 무슨 일이야? 혹시 어디 아파? 이런 일은 7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지만 이른 퇴근의 이유는 더욱 예상 밖이었다. 오늘 일 때려치고 왔어. 교사는 이제 절대 안 할 거야. 남편은 울부짖듯이 말했다. 자세히 물어봤더니 요즘 남편이 극성 학부모의 눈에 찍힌 모양이었는지 부당한 클레임과 요구가 끊임없이 들어오자 견딜 수 없었던 남편은 그 학부모에게 커피를 뿌렸다고 한다. 그러고 곧바로 퇴직서를 던지고 집에 왔던 것이었다. 물론 처음에는 복직하라고 열심히 설득했지만 교사는 절대 안 한다는 말뿐이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장이 됐다. 이렇게 나는 밤낮 없이 매일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저기 유키나 씨, 내가 좀 들은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 네, 뭔데요? 남편이 일 그만뒀다는 거 진짜야? 잘 알고 계시네요. 그 외에 키무라 씨네 아들이 지금 중학생이잖아. 걔가 유키나 씨 남편네 학교에 다니거든. 그렇군요. 네, 말씀대로예요. 그리고 이것도 누구한테 들은 건데 그냥 헛소문인 건 나도 알지만 커피 일도 들으셨나요? 어? 그거 진짜였어? 정말로 학부모한테 커피를 뿌린 거야? 네, 저도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욱했나 봐요. 어머, 왜 그랬담? 뭔가 극심한 스트레스라도 받았나? 그 어머님이 극성 학부모였나 봐요. 하나부터 10까지 클레임 걸면서 괴롭힌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거 참. 근데 아무리 그래도 커피를 뿌리는 건 너무하지 않아? 뭔가 마음에 병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글쎄요, 뭔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지금 남편은 일을 쉬고 있어요. 그럼 복직할 생각은 없대? 그렇대요. 제가 일이 있어서 이만. 괜찮아. 붙잡아서 미안해. 다음에 또 연락할게. 방금 대화 상대는 노나미 카오리 씨. 아마 나랑 동갑이었을 거다. 아들이 우리 딸이랑 같은 유치원에 다녀서 자연스럽게 엄마들끼리 알고 지내게 됐다. 하지만 카오리 씨는 좀 성가신 성격인데 이 커트 좀 보세요. 프랑스에서 산 건데 20만 원이나 하지 뭐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돈 자랑을 엄청 해댄다. 끊임없이 자랑을 늘어놓는 통에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돈 자랑을 할 때마다 분위기가 어색해진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안녕 유키나 씨. 진짜 여기서 일하네? 아, 네, 어서 오세요. 카오리 씨가 우리 가게에 찾아왔다. 일하는 중인데도 눈치 없이 계속 말을 걸어댔다. 이런 곳은 처음인데 레트로하고 서민적인 느낌이 좋네. 네, 감사해요. 그뿐만이라면 문제는 없지만 요즘 형편은 어떤지, 달리 하고 있는 일은 또 없는지 우리 집 형편을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나도 딱히 숨길 마음은 없어서 대답해줬다. 거짓말하는 것도 왠지 비참한 기분이 들어서 싫었다. 그래도 헤어지기 전에 일단 이렇게 덧붙였다. 저 오늘 얘기한 내용은 카오리 씨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무덤까지 가져갈게. 라고 대답했지만 다음 날 평소처럼 퇴근 후에 유치원으로 딸을 마중 나갔는데 다들 날 쳐다보면서 뒤에서 쑥덕이는 느낌이었다.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카오리 씨가 엄마들한테 뭔가를 속닥이는 게 보였다. 무슨 얘긴지는 안 들렸지만 예상은 같다. 이렇게 우리 집 사정은 눈 깜짝할 새에 퍼졌다. 뭐 원래 그 사람한테 큰 기대는 안 해서 상관은 없지만 한편 일을 그만둔 남편은 매일 밤 늦게 집에 들어왔다. 일자리를 새로 찾은 게 아니라 아, 네 남편 왔다. 물 좀 줘. 술을 마시고 다닌다.
새 일자리를 찾기는커녕 밤낮 없이 술독에 빠져 살고 있는 남편. 딴 사람 같은 아빠의 모습에 딸도 무서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가게에 왔다. 어서 오세요. 혼자 왔는데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카오리 씨! 늦게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유케나 씨, 안녕하세요. 그분은 카오리 씨의 남편으로 나랑 동갑인데 겨우 30대에 회사를 세워 성공한 사업가라고 들었다. 전에 카오리 씨네 집에 초대받았을 때 가볍게 인사를 나눈 정도였지만 손님도 얼마 없어서 서로 근황 얘기를 나눴다. 거의 생판 남이지만 의외로 얘기가 잘 통했다. 하지만 문득 남편분의 얼굴을 보니 굉장히 피곤해 보였다. 일이 고된 거겠지 싶어서 참, 역 근처에 마사지 가게가 있는데 퇴근하고 피곤하실 때 한번 가보세요. 가끔 가는 마사지 가게를 추천해줬는데 요즘 통 안 가서 이름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가게 이름이 뭐였지?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그럴 때가 자주 있죠. 나중에 알려주기로 해서 연락처를 교환했고 나는 그날 밤에 메시지를 보냈다. 기억났어요. 역 앞에 있는 모니로봇 마사지라는 곳인데 지도 보내드릴게요. 이제서야 기억이 났네요. 아니요,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많이 피곤해 보였나요? 네, 솔직히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랬군요. 건강관리 하나도 못하고 경영자 실격이군요. 바쁘시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럴 때 마사지를 받으면 좀 괜찮아져요. 그래서 말인데요. 좀 부끄러워서 그런 가게는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괜찮으시다면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둘이서요? 가능하다면요. 물론 거절하셔도 됩니다. 저는 상관없는데 여자랑 둘이서 만나도 아내분은 괜찮으세요? 이것도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아내는 저한테 별 관심이 없거든요. 아마 권태기 같아요. 그러셨군요. 전 괜찮으니 유케나 씨 일정에 맞출게요. 그럼 화요일은 어때요? 딸이 친구네에 묵거든요. 시간은 퇴근하고 저녁 5시요. 좋아요. 그때 봐요. 기대되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 둘이 가게 됐다.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나가는 건 오랜만이라 좀 긴장됐다. 만나서 마사지 가게로 안내해줬더니 소개해준 보답으로 나도 마사지를 받으라고 하셔서 나도 편하게 즐겼다. 마사지가 끝나고 아직 시간이 남아서 근처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눴는데 카오리 씨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남편분은 아내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카오리 씨의 낭비벽이 고민인 모양이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금세 사라져서 헛되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한다. 아무리 사치를 부려도 돈이 차고 넘치는 집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나 보다. 심지어 요즘에는 딴 남자를 만나는 기색도 있어서 부부 사이가 멀어졌다고 한다. 얘기를 털어놓은 후 정신이 번쩍 든 마무르 씨는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피곤해서 그랬나 봐요. 죄송합니다. 술도 안 마셨는데 많이 피곤해서 얘기를 술술 털어놓은 모양이다.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더니 정말 죄송해요. 왠지 유키나 씨한테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어지네요. 라며 쑥스러운 듯 웃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설렜다. 그 후로 가끔 연락을 하는 사이가 됐는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루 종일 하기도 했다. 솔직히 얘기하면 난 그 사람에게 점점 끌리고 있었다. 하지만 흑심을 보이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웬일로 술에서 깬 남편이 할 얘기가 있다고 했다. 괜찮으시면 다음에 점심 식사 어떠세요? 죄송해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많이 바쁘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마모루 씨랑 연락하는 것도 그만하려고요. 혹시 제가 마음 상하는 일이라도 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마모루 씨랑 얘기를 나누는 건 저도 정말 즐거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으시면 이유를 묻고 싶은데. 저번에 둘이서 카페 갔을 때 기억나세요? 네. 그때 저희 모습을 남편 친구가 봤는지 그 일이 남편 귀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다퉜어요. 물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남편은 용납할 수 없나 봐요. 정말 안 될까요? 주제 넘을 수도 있지만 유케나 씨는 충분히 남편분께 헌신적이에요. 저랑 가끔 얘기 좀 나눈다고 안 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저도 솔직히 남편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나 싶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이니까요. 언젠가 다 극복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충실하려고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약속하신 거군요. 남편분이 참 부럽네요. 연락이 끝나자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 사람과의 시간이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지 모르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야, 누구 없냐? 물 좀 줘봐. 술에 취한 남편이 꼬작을 부렸다. 평소에는 대충 넘겼지만 그날은 그러지 못했다. 소리 좀 지르지 마.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고 그걸 계기로 부부싸움이 시작되자 열받은 남편이 지금껏 먹여 살려줬더니 이런 배은망덕한 것! 라면서 손을 올렸다. 하지만 그 손이 내 뺨에 닿기 전에 초인종이 울려서 손을 멈췄다. 현관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죄송합니다. 남편분은 계시나요? 놀랍게도 마모루 씨가 서 있었다. 영문을 몰랐던 나는 우선 고개를 끄덕였고 마모루 씨는 집 안으로 저벅저벅 들어왔다. 그리고 남편 앞에 서서는 이번 일로 얘기할 게 있는데요. 사진 여러 장을 책상에 올려놨다. 그 사진을 보고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그 사진 속에는 남편과 카오리 씨가 팔짱을 끼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떡하니 찍혀 있었다. 마모루 씨는 아내의 뒷조사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 불륜 상대가 내 남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렇게 훌륭한 아내분이 있는데 그런 짓을 저지르다니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마모루 씨는 침착하지만 분노가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뻥긋대기만 하면서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굴렀다. 어쨌든 변명을 해야 한다는 걸 떠올린 모양인지 그런 거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실수고 난 널 제일... 남편은 하던 말을 마칠 수 없었다. 내가 혼신의 힘을 담아 싸대기를 날렸기 때문이다. 아까 날 때리려고 했으니 정당방위인 셈 치자. 언젠가 당신이 극복할 거라고 믿은 게 잘못이었어. 그게 바로 당신 본 모습이었구나. 똑똑히 잘 봤어. 이렇게 난 남편과 헤어질 결심을 굳혔다. 그 후 카오리 씨와 남편은 서로 집에서 쫓겨났다. 백수 둘이서 사이좋게 지내시지. 자녀에 대한 친권은 물론 나와 마모루 씨한테 넘어왔다. 뭐 당연한 거지. 거기다 두 사람은 위자료를 여러 번 청구당했다. 우선 내가 남편과 카오리 씨한테, 마모루 씨도 두 사람한테 각각 청구했다. 전부 합하면 아주 절망적인 금액일 거다. 그리고 나랑 마모루 씨는 서로 마음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거리는 서서히 좁혀가기로 했다. 천천히 걸어가 언젠가는 하나가 되면 좋겠다.